한국과 일본, 미국의 1인당 GDP 추이를 보면 1980년대까지는 어느 나라나 같은 비율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성장률은 떨어진 반면 한국과 미국은 이전과 다름없는 비율로 성장을 계속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위상이 낮아졌습니다. 그 원인은 일본이 1990년대에 IT 혁명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한국과 일본의 IT 인프라와 경제 발전 속도 차이는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일본 언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9월 26일자 기사에 한국이 2주 만에 국민지원금 지급을 90% 달성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일본보다 5배 빠른 속도라고 보도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C19 감염자의 행동 이력을 파악하는 작업도 불과 10분 안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에서 상상할 수 없는 속도입니다. 일본의 디지털화 지연은 명백하게 생산성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팩스를 선호합니다. 2020년에 팩스와 도장의 불편함을 확실히 알게 되었음에도 개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팩스로 보낼 문서를 메일로 보내면 일처리를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능률도 오르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본이 선호하는 도장도 시간 낭비를 유발하지만 일본에서는 C19로 인한 재택근무 중에도 도장을 찍기 위해 출근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일이 횡행하는 사회에서 생산성이 높아질 리가 없습니다. 생산성은 취업자 1인당 GDP인데 여기에서는 국민 1인당 GDP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취업 인구 비율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취업자 1인당 GDP가 변하지 않아도 국민 1인당 GDP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데이터에서 미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1980년 일본의 1인당 GDP는 22,000달러였고 미국은 32,000달러였습니다. 즉 미국은 일본의 1.4배 풍요로웠습니다. 1980년대 이후 일본과 미국은 비슷한 비율로 성장을 계속했지만 당시 일본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 결과 1990년에는 일본이 33,000달러, 미국이 40,000달러로 일본과 미국의 격차는 1.2배로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양국의 성장률은 현격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미국은 그 이후에도 비슷한 비율의 성장률을 보였고 1인당 GDP는 2000년에 5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2000년 값은 36,000달러였습니다. 즉 일본은 1990년부터 거의 성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같은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2010년 미국은 54,000달러였고 일본은 38,000달러였습니다. 가장 최근 시점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흐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C19 전인 2019년 당시 1인당 GDP를 보면 미국은 63,000달러, 일본은 42,000달러로 미국과의 격차는 1.5배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눈부신 성장을 하던 일본이었지만 1990년대부터 거의 성장하지 않았고 반면 미국은 1990년대 이후에도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습니다. 실제 구매력에는 일본 환율이 약세로 떨어진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다만 만일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율이 변화했다고 해도 미국과 일본의 1인당 GDP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화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경제의 실체 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을 2017년 구매력 평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198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5,500달러였습니다. 당시 일본이 22,000달러였으므로 일본은 한국의 약 4배였습니다. 1990년에는 한국의 1인당 GDP가 13,000달러로 상승하고 일본이 33,000달러가 되면서 일본과의 격차가 약 2.5배로 축소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같은 흐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증가하는 반면 일본은 정체되었습니다. 2000년에는 한국의 1인당 GDP가 23,000달러로 상승하고 일본은 36,000달러를 기록하면서 일본과의 격차는 약 1.56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한국은 42,000달러를 찍으며 일본을 앞질러 버렸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 성장률은 미국과 비슷합니다. 일본의 성장률이 1990년대 이후 정체되면서 이와 같은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차이는 미래의 엄청난 차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일본 언론이 2021년에 와서 한국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도 1990년도의 작은 차이가 지금의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물가와 임금이 오르지 않고 한국과 미국에서는 올랐다고 하면 엔화의 구매력은 하락하게 됩니다.
이를 회복하려면 엔화 가치가 오를 필요가 있는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환율을 구매력 평가라고 합니다. 환율 변화의 영향을 제거하고 일본 내 요인에 따라 생산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려면 실제 환율이 아닌 구매력 평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구매력 평가의 값은 기준 시점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력 평가로 평가한 각국의 절대치를 비교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을 비교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2017년을 기준으로 하는 구매력 평가를 이용했을 경우의 결과입니다. 기준 시점을 바꾸면 이 값은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성장률의 국제 비교는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각국의 통화 기준 실질 1인당 GDP 성장률을 보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한국과 미국에서는 전 기간 동안 높은 비율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1980년대까지는 몇 %의 성장률을 보였지만 그 후에는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IMF 외환 위기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계속했습니다. 1997년 태국 통화 바토화의 폭락을 계기로 아시아 국가에 투자되던 자본이 일제히 미국 달러로 도피하면서 각국 통화가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각국은 대외 채무 상환 불능, 금융 시스템 위기, 부실 채권 등의 골칫거리를 경험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통화가 폭락하고 재벌들이 줄 도산했습니다. 이후 국제통화기금이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지원에 나서면서 IMF가 관리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력 평가로 본 한국의 실질 GDP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IMF 시대 이후 한국은 경상적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면서 위기의식이 높아졌고 생산성 향상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도 경상수지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경계 모드로 돌입하면서 경제학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언론들이 내일이라도 한국이 망할 것 같은 기사를 쏟아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한국은 수십 개월째 경상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한국과 다르게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IT 혁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미국을 비교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 여러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일정한 성장률을 계속한 것에 반해 일본의 성장률은 1990년대 후반부터 정체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성장률이 정체되기 시작한 시점은 IT 혁명으로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합니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이 높은 성장률을 실현할 수 있었던 요인은 미국이 선도한 IT 혁명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 흐름에 따라 한국은 스타크래프트를 앞세워 전국의 PC방 열풍을 일으키면서 IT 혁명을 일으켜 나갔습니다. 스타크래프트는 PC방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 PC를 설치하게 만들었고 그 요구에 따라 한국은 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 체계를 사용해 한국은 눈부신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IT 혁명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점에 일어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중국의 공업화를 들 수 있습니다. 중국의 공업화는 일본의 지위를 떨어뜨리는데 큰 영향을 주었고 그것은 일본의 1인당 GDP가 성장하지 못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제조업 고도화와 함께 IT 혁명으로 중국의 공업화에 대응해 나갔지만 일본은 이러한 변화에도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반대로 제조업의 비율은 떨어지면서 오히려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산업만 증가했습니다. 일본의 디지털화 지연은 한국과의 격차를 더욱 커지게 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